네 번째 편지꾸러미, 고통. 깊이에 대하여. 어머니, 젊은 시절엔 겉멋이 들었던지 깊이 있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을 꿈꿨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서 작품을 할 때도 깊이 있는 옷, 무게가 느껴지는 옷을 만들고 싶어 고군분투하며 재단도 바느질도 디자인도 까다로운 방식으로만 작업했죠. 파리의 디자이너 오트 쿠티르도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하게 짠 레이스와 시폰의 핀턱 주름을 이용해 만든 저의 섬세한 작품을 보고 놀라 주문해 가곤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옷을 만들 때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고수할까? 곰곰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깊이란 것은 파야만 생기는 것이다. 깊이를 추구하는 한 파야 하니 아픈 게 당연하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더욱 아파할 때 내 작품이나 내 삶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겠구나. 더 큰 짐들이 더 큰 무게로 나를 누를 때, 그래서 내가 더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추구하는 나, 내가 만들고 싶은 옷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고통스럽게 완성한 작품이라야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옷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토록 힘들지? 하고 묻지 않습니다. 고통을 먹고 산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묵직하고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마크 로스코의 작품처럼 피와 눈물의 결정체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작품을 참 좋아하죠. 전시장의 그림을 감상할 때도 마음이 끌려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게 되는 작품은 대체로 작가의 혼신의 노력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저는 예술가의 피와 땀, 눈물이 배인 작품을 좋아하나 봅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다듬고 또 다듬어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자리 잡힌 작품은 저를 기쁘게 해요. 옷을 만들 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요. 패션쇼를 할 때는 제가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봉에 가봉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접한 고객들이 저의 땀과 눈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패션쇼에서 고객이 드실 식사 메뉴는 물론이고 테이블 위에 냅킨 한 장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만들든 그 무엇을 하든 쉽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패션쇼를 마치고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다고 느껴야만 덜 불안했고 안심이 됐습니다. 고객들의 칭찬이나 지인의 평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온 힘을 기울였는가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저의 평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피와 눈물을 원한다. 어머니, 혼신의 힘을 다하던 사람들도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힘이 빠지나 봐요. 더 이상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위대한 예술 작품은 대부분 열악하고 고단한 환경에서 고통을 먹고 만들어지는데, 작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고 작품을 위해서 또다시 가난과 소외라는 고통의 늪으로 자발적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들도 인간이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피와 눈물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의 작품에 더 이상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으면, 피와 땀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면 외면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타고난 성격을 어쩌라고. 어머니, 오늘 남편에게 또 한 소리를 듣고야 말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상대방 입장만 먼저 생각해 주다가 결국에는 당하고 말잖아. 그러면서 남편이 재차 물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뭐 나이도 적지 않으니 앞으로 몇 번만 더 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농담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말았어요. 어머니, 저는 알아요. 남편이 아무리 여러 번 충고해도 저의 타고난 성격을 고치진 못할 거예요. 남한테 지독한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요.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굴 수 있냐고 따지기는커녕 차마 묻지도 못할 거예요. 분명 이번에도 그게 인간의 한계지, 또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저의 쓰라린 마음을 다독이겠지요.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 어머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 정도면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세상에는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나 형제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도 많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 아파하면서 또다시 손을 내밀어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태도가 옳은 걸까? 오히려 상대의 잘못된 버릇을 우회적으로 두둔하는 건 아닐까?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손을 놓으면 상대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여전히 그의 손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살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받아주면 그러면 끝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어쩌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요해질 때까지. 어머니, 남편이 제게 젊었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는데 요즘은 짜증내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며 핀잔을 줍니다. 젊었을 땐 어떤 일에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도 의아했는데 그때는 무슨 힘이 있어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어 편안해져야 하는 지금은 오히려 별것 아닌 일로도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는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런 저를 보는 것도 지쳤답니다. 억울하고 쓰라린 마음에 울분을 다스리지 못해 뭘 어쩌지도 못한 채 그냥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상함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더 큰 화를 입고 더 크게 다치게 되고 결국 무너지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참아보라고, 참는 게 성공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나 봐요. 얼마만큼 더 많은 훈련과 수행을 거쳐야 스스로 고요한 마음이 될지 오늘도 큰 숙제를 안고 잠을 청해봅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어머니,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사랑을 상대가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는데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진심을 증명시켜줄 방법도 없으니 억울함만 커지고요. 큰아들은 제게 엄마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내색을 하는 법도 없으니까 상대방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도 좁혀지지 않는 마음은 간절한 기도만 붙들게 합니다. 켜켜이 쌓여온 통증. 어머니, 저는 요즘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머리가 자꾸 어지러워져요. 젊었을 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할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가곤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네요. 참기 싫다고요. 사소한 어려움에도 참거나 타협하지 않고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려 들어요. 오랜 시간 무시했던 그 통증이 저도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불쑥 튀어나와 항의하곤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자국에도 들고 일어나 아우성치다가 몸에 어느 한 구석에 탈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긴 호흡으로 마음을 추스르며 통증을 살살 어루만져서 달래주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내가 뭐라고? 어머니, 한창 전성기였던 40대 초반에 마음고생이 참 심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시절,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전전긍긍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강원영 목사님이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네가 겪은 일이 그 어떤 경우보다 가혹할 텐데 내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힌다고요. 고통스러워 쩔쩔매는 저 자신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네가 뭐라고 너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판단하면서 왜 내게 일어나는 일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저의 억울함이 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오히려 이런 억울함을 벗을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마음의 맷집. 어머니, 성격에 맞지도 않는 사업이라는 걸 40년이나 하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겪다 보니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심장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를 입으니 이젠 몸도 그러려니 버티면서 또 저절로 아물기도 하지요. 저의 몸은 상처가 아문 자리투성이에요. 저의 이런 내공을 맷집이라고 말하곤 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고통을 견뎌내는 일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맷집이 키워진 거죠. 고통을 견디며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멋있는 근육이 생겨나듯이 마음의 근육도 비슷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 큰 상처나 아픔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견뎌낼 수 있는 작은 고통을 겪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결국 희망고 일을,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의 한센인을 돌보라는 숙제를 맡게 됐나 봐요. 살면서 절감하는 건데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